제49화 보호인가 지배인가. 박살난 사물함은 침묵의 경고였다. 벵가드 위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자는 누구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아이들은 다시 입을 닫았다. 성안해방연합이 어렵게 걷어냈던 공포의 그림자가 질서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학교를 뒤덮기 시작했다. 강태수는 영리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를 추종하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비판자를 응징했고 강태수는 그들을 말리는 척하며 상황을 지배했다. 좋은 뜻으로 한 건 알겠지만 폭력은 안 된다. 그의 말은 오히려 추종자들에게 우리의 리더는 폭력까지 써가며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라는 왜곡된 충성심을 심어주었다. 아지트에 모인 연합 멤버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다. 이건 황철민 때보다 더 최악이야. 박태산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했다. 황철민은 그냥 대놓고 나쁜 놈이었지. 근데 저놈은 영웅 행세를 하고 있잖아. 애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저놈을 따르고 있어. 최윤지도 거들었다. 학생회도 사실상 마비 상태예요. 벵가드가 반대하는 안건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요. 다수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면 전부 묵살돼요. 모든 것이 바츠 해방 전쟁의 실패 사례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정의연합 역시 서버의 안정을 명분으로 비판 세력을 숙청하고 유저들의 자유를 통제했다. 사람들은 안정을 위해 기꺼이 자유를 반납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태산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싸우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다. 지금 우리가 벵가드랑 맞서 싸우면 애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진우가 되물었다. 그냥 또 다른 세력 다툼으로밖에 안 보여. 해방연합 대 벵가드. 결국 황철민이 사라진 빈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부정했던 괴물이 되는 거야. 그의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것이 바로 강태수가 노리는 함정이었다. 연합이 직접 싸움에 나서는 순간 그들의 명분은 사라지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터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대로 저놈들이 학교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걸 구경만 하자고. 아니, 싸워야지.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진우는 자신의 경전, 그 낡은 파일철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실패한 혁명의 기록과 함께 그가 밤새 고민하며 적어내려간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영웅은 또 다른 영웅으로 막을 수 없다. 시스템으로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이름 없는 시민들 자신이다. 진우는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강력한 왕의 보호 아래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실을 알려주는 거지. 그들의 마지막 전쟁은 주먹 대 주먹의 싸움이 아니었다. 보호와 자유, 지배와 민주주의, 두 개의 가치를 놓고 벌이는 거대한 사상전이었다. 제50화 흔들리는 민심. 연합의 반격은 조용했다. 그들은 성안고의 유령 대신 성안고 위키를 주 무대로 삼았다. 위키는 이제 모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였기에 그들의 메시지는 더 이상 익명의 폭로가 아닌 공론의 장에 던져지는 정식 안건이었다. 첫 번째 글은 김세아의 명의로 올라갔다. 데이터로 보는 벵가드 활동의 명과 암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녀는 벵가드 출연 이후 교내 폭력 사건 신고 건수가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명을 먼저 인정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암을 데이터로 보여주었다.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학생에 대한 익명의 협박 메시지 신고 건수 급증, 학생회 안건 처리율 급감, 특정 동아리에 대한 예산 편중 현상 등. 그녀는 어떤 감정도 섞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만으로 벵가드가 가져온 질서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증명했다. 두 번째 글은 최윤지가 올렸다. 학생회 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그녀는 최근 벵가드 멤버들이 주축이 된 체육부의 예산이 다른 모든 동아리의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학교의 안전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진우가 글을 올렸다. 그는 바츠 해방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라는 제목의 역사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는 게임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정의연합이 어떻게 서버를 장악하고 유저들의 자유를 빼앗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서버가 어떻게 활기를 잃고 무너져 내렸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강태수나 벵가드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역사를 이야기할 뿐이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은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편이 글은 학교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벵가드가 가져온 평화 이면의 대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위압적으로 서 있는 벵가드 선배들의 모습이 이전처럼 든든하게만 보이지는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토론이 시작되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민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태수는 분노했지만 연합의 방식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강태수가 그들의 글을 힘으로 막으려 하면 그것은 스스로가 토론과 이성을 거부하는 독재자임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거대한 배의 방향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었다. 제51화 우리들의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 강태수는 흔들리는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학생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새로운 교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첫째, 모든 교내 활동, 동아리, 축제 등은 사전에 벵가드 위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성안고 위키 위 모든 글은 실명으로 작성해야 한다. 익명성은 무책임한 선동을 낳을 뿐이라는 이유였다. 셋째, 교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학생에게는 벵가드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것은 성안해방연합이 만든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실상의 쿠데타 선언이었다. 미친 거 아니야. 저게 통과되면 여긴 그냥 벵가드 왕국이 되는 거잖아. 아지트에 모인 박태산이 격분해서 소리쳤다. 최윤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문제는 저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안전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김세아의 분석도 비관적이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60% 이상이 다소의 자유침해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질서 유지를 선호한다고 응답. 개정안이 투표에 붙여질 경우 통과 확률이 매우 높음. 모든 것이 연합에게 불리했다. 강태수는 안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진우는 며칠 밤을 새워 고민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였다. 강태수와 직접 맞서는 것.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했다. 권력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시스템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모두에게 묻는 싸움. 그는 성안고 위키에 자신의 실명 이진우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렸다. 강태수 학생에게 공식적인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교칙 개정안에 대하여 그리고 성안고의 미래에 대하여 전교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합시다. 힘이 아닌 논리로, 주장이 아닌 근거로. 과연 누구의 방식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지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연합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싸움의 주체가 되는 것을 피하려 했지만 시스템 자체가 파괴될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제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한 무기, 바로 토론으로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할 때였다. 학교는 다시 한번 들끓었다. 구혁명의 리더와 신흥 강자의 맞대결. 모든 학생의 시선이 이제 강태수의 입에 쏠렸다. 과연 그는 이 공개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것인가? 제52화 바츠 해방 전쟁의 마지막 페이지. 강태수는 토론 제안을 받아들였다. 거절하는 순간 그는 스스로 논리가 아닌 힘에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카리스마와 언변이라면 순진한 범생이 하나쯤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토론회는 며칠 뒤 강당에서 열렸다. 사회는 학생주임 박철규 선생님이 맡았고 모든 학생이 참관했다. 한쪽에는 이진우를 필두로 한연합 멤버들이, 다른 한쪽에는 강태수와 벵가드 간부들이 앉았다. 성안고의 미래를 건 세기의 대결이었다. 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안전과 자유였다. 강태수는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벵가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유는 안전이 보장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자유는 약자에게는 공포일 뿐입니다. 벵가드는 바로 그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진우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강태수를 보지 않았다. 대신 객석의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역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바츠 해방 전쟁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야기했다. 혼란을 잠재운 정의 연합이 어떻게 새로운 독재자가 되었는지, 유저들이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결국 어떻게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게임을 떠나야만 했는지를. 그들 역시 처음에는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를 세우는 권력을 가진 자는 언젠가 그 울타리를 우리를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안전은 튼튼한 울타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울타리 없이도 서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의 차분한 이야기는 강태수의 열변보다 더 깊게 학생들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토론은 계속되었다. 익명성과 책임, 효율과 민주주의. 모든 주제에서 두 사람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강태수는 현실적인 해결책과 즉각적인 안정을 내세웠고 이진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과 가치를 이야기했다. 토론의 마지막, 이진우는 자신의 경전, 그 낡은 파일처를 단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지난 1년간 이 낡은 역사책에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줍니다. 위대한 리더 한 명이 이끄는 세상은 그 리더가 사라지거나 변질되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은 더디고 시끄러울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는 객석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영웅이 지켜주는 안전한 왕국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시끄러운 공화국입니까? 그의 질문은 더 이상 강태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성안고 모든 학생의 심장을 향한 것이었다. 제53화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토론회는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학생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 이진우가 던진 마지막 질문은 거대한 화두가 되어 학교 전체를 맴돌았다. 왕국인가, 공화국인가? 아이들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복도를 걸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다. 강태수가 약속한 안전한 왕국은 달콤했다. 강력한 리더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세상.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진우가 들려준 역사는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독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영웅에게 의존한 대가는 결국 자유의 상실이었다. 성안고 위키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학생들은 익명으로, 때로는 실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쏟아냈다. 솔직히 벵가드 덕분에 편해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비판적인 글 하나 올렸다고 사물함이 박살나는 학교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자유도 없는 거 아닐까. 가장 큰 균열은 벵가드 내부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강태수를 따랐다. 학교를 지키는 정의로운 방패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어쩌면 역사가 반복되는 실패의 부속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형, 우리가 하려는 게 정말 정의연합 같은 거였어요. 한 멤버가 조심스럽게 묻자 강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성적인 토론이 아닌 카리스마와 힘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 자신의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린 그냥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야. 그의 차가운 대답은 오히려 멤버들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일주일 뒤로 예정된 교칙 개정안 찬반 투표. 그것은 이제 단순한 투표가 아니었다. 성안고의 학생들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더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국민 투표가 되었다. 제54화 싸우지 않는 싸움. 투표를 앞두고 연합은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에는 더 이상 적을 공격하는 계획이 없었다. 대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 김세아와 이진우는 위키에 우리가 만든 변화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투명해진 학생회 예산 덕분에 어떤 소외된 동아리들이 지원을 받았는지, 학생들의 건의로 급식 메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 민주적인 시스템이 가져온 작지만 소중한 성공 사례들을 인포그래픽과 함께 보여주었다. 박태산과 최윤진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태산은 학생 자율방범대를 정식으로 조직했다. 벵가드처럼 소수의 정예 멤버가 아닌 원하는 학생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었다. 그들은 힘으로 위압하는 대신 늦게 귀가하는 후배들과 동행해주거나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진은 학생회와 협력하여 이 활동을 공식적인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게 만들었다. 안전은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몸소 증명해 보였다. 강태수는 초조해졌다. 연합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뿐이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벵가드의 방식을 더 초라하고 폭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위기감을 느끼고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자율방범대를 애들 장난이라고 폄하하고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을 은근히 위협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학생들의 마음은 더 멀어져 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투표 이틀 전에 일어났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던 한 학생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벵가드 멤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꼴사납다는 듯 비웃으며 지나갔다. 하지만 잠시 후 박태산이 이끄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달려와 넘어진 학생을 부축해 양호실로 데려갔고 다른 대원들은 능숙하게 주변을 통제했다. 그 광경을 지켜본 학생들은 깨달았다. 진짜 힘은 상대를 압도하는 근육이 아니라 넘어진 친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어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투표 전날 학교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다만 증명했을 뿐이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이제 남은 것은 성안고 학생들 스스로의 선택뿐이었다.